자,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개인 창업 세부 항목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참고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창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다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창업 비용들, 인테리어와 관련되고 시설과 관련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가게 안에 세팅되는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이제 오픈하기 전부터 해서 진행되는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기타 물품들, 이제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물품들이겠죠. 초도 물품, 또 주방하고 홀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물품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보고, 이제 이걸 통해서 총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진행하면 이 예상한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드러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높아질 때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또 진행하다 보면 뭐 욕심이 나서 채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너무 많은 욕심을 처음에 내지 말고 비용을 책정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비용들이 좀 집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점포 구입과 관련된 비용, 인테리어, 시설 짓기, 광고 홍보, 인허가 비용. 인허가 비용은 사실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 허가나 사업자 등록증 내거나 위생교육 받는 것들은 그 정부에서 다 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이런 것들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한번 샘플을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카페하고 베이커리에 관련되는 내용들인데요. 뭐 사업 개요나 뭐 앞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그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건 컨설팅 할 때 사용했던 내용인데 일단은 뭐 브랜드 컨셉과 디자인과 로고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커피 브랜드 스토리 블루보틀 커피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회사의 그런 우리 상표의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직관적인 표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특별한 로고의 의미를 담아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컨셉, 디자인들,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임스 프리드먼이라는 이제 창업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블루보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블루보틀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이 파란색 병을 통한 다양한 아이템들과 컨텐츠들 그다음에 제품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이런 그 상호 상표들을 일단 로고하고 디자인들 그다음 그걸 CI라 그러거든요. 이 디자인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고가 들어간 각종 이제 패키지 시안들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이제 봉투, 컵 홀더,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템들, 명함, 그다음에 메뉴판, 주문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런 이제 로고들이 들어간 시안들이 제작될 수 있겠죠. 이건 인테리어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이제 보통 일러스트레이션이라 그래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작된 그 AI 파일을 갖고 있어요. AI 파일을 갖고 있으면 다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그 AI 파일을 넘겨주면 그 AI 파일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커피에 대한 그런 이제 원두를 담아서 판매를 하면 그 아이템에 대한 그 패키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디자인과 로고들이 이런 다양한 이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에도 그 로고와 디자인들이 입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메뉴판인데, 메뉴판에도 그 로고와 디자인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어떤 스타일과 컨셉들이 그 드러나 있는 그런 좀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 회사 이런 우리 아이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메뉴판들이 제작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우리 그 메뉴판이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우리의 공간에 맞게끔 만들어진 그런 이제 어떤 메뉴판들, 이 벽에 붙어 있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가격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그 작은 메뉴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메뉴만 보여주라고 좀 얘기를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주문할 때 앞에 있는 메뉴판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뒤에 있는 이런 다양한 이제 메뉴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만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요즘에 그런 이제 그 뒤에 광고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들을 이제 그 인테리어로 벽에다 걸 때는 이제 이 가격들을 이제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권하기도 합니다. 자, 메뉴에 대한 얘기. 메뉴는 이제 어떤 메뉴를 우리가 할 것인가? 여기는 이제 베버리지, 베이커리, 샌드위치로 나뉘고 이 안에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트 메뉴 구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인 메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꼭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커리는 생지로 된 프레시한 베이커리들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하고 이제 그 에그드랍 같은 그런 계란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접시와 플레이트에 담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뭐 아이슈패너라는 메뉴가 있는데 아이슈패너는 어느 용기에 담아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제 보여줄 것이냐. 그다음에 아이스 커피, 라떼 이런 잔들은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메뉴들을 어떤 잔에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서 담아낼 것이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건 어떻게, 그다음에 어떤 잔을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플레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뭘 사용할 것인지, 뭐 이렇게 스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뭐 베이커리는 어떻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디에 담아서 보여줄 것인지,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나갈 수도 있겠죠. 또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커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담은 그런 그 용지가 보이죠. 이걸 함께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형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용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 이거는 이제 디자인과 로고와 어떤 우리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다 여기에 맞춰서 뭔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로아상이 있는 접시는 어떻게 하고 테이크아웃 접시는 테이크아웃 뭐 잔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결정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테이크아웃 할 때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장을 해줄 건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 고객들이 이걸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또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뭐 빵들은 어떤 트레이에다가 놓고 빵을 고객들한테 이제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트레이도 있고 다양한 이제 형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베이커리 메뉴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주문대 옆에다가 작은 빵 메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유리로 된 부스 안에서 빵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쇼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고객에게
우리가 팔고 있는 빵의 메뉴나 음료들을, 뭐 다양한 디저트들을 이제 고객들이 주문할 때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쇼케이스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템들을 이제 전시를 할 때 또 어떻게 전시할 건지, 또 빵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1층에다가는 주문할 때 이제 우리가 종업원을 줄이기 위해서 뭐 키오스크를 쓸 건지.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놓은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키오스크. 그 다음에 뭐 이걸 이제 2층에다가 원두 판매 전시장을 만들어서 홈커피 머신하고 같이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과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구성해서 2층에다가 이제 판매 전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제시한 그런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두 판매용 인터넷몰을 만들어서 SNS 마케팅을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세트 메뉴를 파는데 모닝 세트 메뉴와 올데이 세트 메뉴를 팔 것이다. 여기는 이제 주유소랑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커피 매장이어서 주유 커피 쿠폰을 1,000원 행복으로 1,000원짜리 주유를 하게 되면 커피를 1,000원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닝 세트 메뉴의 구성,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주간에 판매되는 커피와 이제 뭐 메뉴의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투썸처럼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곳처럼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매장 내 마케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업 계획서에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세트 메뉴를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탬프로 관리할 것이냐, 터치형 고객 관리 모바일 연동형을 쓸 것이냐. 요즘에는 모바일 연동형 많이 쓰죠.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자 메시지, 뭐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맵에다가 이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형태로 마케팅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스마트 플레이스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또 인스타하고 연동시킬 수가 있죠. 또 인스타를 통해서 또 고객들이 이제 쇼핑몰로 유입하고 매장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원두 판매용 인터넷 몰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쇼핑몰에 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또 우리 이제 그런 뭐 쇼핑몰 같은 거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제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줄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들이 되겠죠. 인테리어, 인테리어 우리 전면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그 전면부 이게 이제 컨설팅 하고 있는 주유소의 모습인데 이 주유소의 전면부 요 공간에 이제 그 카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공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위치가 이제 카페가 들어가는 위치고요. 이게 이제 전면입니다. 그래서 전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은 이제 카페를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부분을 앞하고 측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이제 카페처럼 보이게끔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카페 전면의 이안입니다. 1안과 2안으로 이제 두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진으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모던하고 따뜻한 북유럽풍의 컨셉을 가진 그런 이제
공간을 연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주방 구성에 대한 디자인과 컨셉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올해 초에 컨설팅 했던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요가 센터하고 카페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요가 센터의 반대편에 이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장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성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을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세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빵을 파는 트레이예요. 트레이고 드립 커피를 내리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신이 있죠. 이렇게 이제 전면부를 깔끔하게 좀 배치를 했죠. 아직 요거는 이제 그 포스기 설치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메뉴판이 이제 보이죠? 또 메뉴판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앞에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요가 센터가 보이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앞에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테리어와 함께 시설들을 구성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쇼케이스를 통해서 음료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고, 여기 이제 책도 있죠. 여기 북카페를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그런 모던한 느낌의 컨셉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디자인 안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미팅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의 이제 좀 컨셉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시설 장비, 뭐 이제 어떤 장비를 넣을 거냐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는 이제 제시했던 게 우리는 이제 페마 E661 주빌레라는 모델을 넣겠다 하는 거고, 아니면 콘티라는 모델을 넣겠다 이러는 겁니다. 콘티는 이제 그 한국 커피협회에서 그 자격증용으로 쓰는 머신인데 가장 이제 간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머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머신이고요. 이 페마라는 모델은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장 처음으로 개발한 이탈리아의 그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주빌레 2261이라는 모델인데, 이건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약간 그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볼 때 디자인도 이쁘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멋 없는 그런 이제 머신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제 전면부나 후면부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뭔가 어, 좀 깔끔한 이미지, 깔끔한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줍니다.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단점이 하나는 이제 그 라떼를 칠 때 이 뭐야 이제 거품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라떼 말고 뭐 이제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좀 할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모델이에요. 이게 그 좀 작동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떼를 만드는 이 이제 스팀 호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고정되어 있어서 안 움직여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거 스팀 호스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라인더를 어떤 그라인더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온수기는 뭐 어떤 거 쓸 건지, 정수 온수기, 그 다음에 제빙기, 블렌더를 뭘 쓸 건지,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정수 필터는 뭐 쓸 건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사이드 스프레이 있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베이커리 오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또 이제 주방 시설들을 배치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이제 보여주는 도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카페 메뉴의 위치를 어떻게 둘 거냐. 그다음에 이제 메뉴판 위치 같은 것들 이런 걸 정할 수 있겠죠. 포스기는 어떤 거 사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업할 때는 사업 객관에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 테이블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카페 시설 장비, 물품 예산 견적,
이런 것들을 다 인테리어 예상 비용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예시로 이제 이디야 커피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인 창업 비용들이 얼마 들어가는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20평 창업 비용이 이디야 커피가 이제 조금 더 최근 자료를 통해서 20평 정도 창업을 할 때는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창업할 때 필요 없는 게 로열티, 가맹비겠죠. 여기 보시면 홍보비부터 이제 그러면 내가 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 비용 안에 다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래요. 그래서 목공사, 이제 뭐 주방 설비, 위생 설비, 냉온방기 공사, 타일 공사, 전기통신 공사, 실내, 뭐 사인 공사, 도장, 구매 물품, 가설 공사, 가구, 기타 공사, 기타 비용, 외벽 공사.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부 항목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총 인테리어 비용은 이제 얼마 들어가는지를 예상 견적을 내는 거죠. 유동적인 비용들하고 이제 고정된 비용들을 같이 작성을 해서 이건 50평 공사입니다. 1, 2층 카페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그 이디야 커피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평당 비용으로 치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개인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필수 장비들의 가격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에스프레소 머신, 그 다음에 그라인더, 핫워터 디스펜서, 냉온수기죠. 그다음에 제빙기, 블렌더, 냉장고, 정수 필터, 베이커리 오븐, 토스트용 전기 그릴, 사이드 스프레이 린서. 그래서 이런 시설비들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뽑으니까 1,600에서 1,900만 원 정도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런 비고란에다가 내가 정확히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좀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바리스타 용품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터치형 고객관리 시스템, 기타 소모품, 초도물품비, 가구 집기, 카페 필수용품, 포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미리 조사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포스기 이런 것들 렌탈로 다 되기 때문에 월 사용을 하면 되죠. 터치형 고객관리 시스템도 렌탈로 해가지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비용들을 세이브 시키면서 내가 매장 운영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을 만약에 받아야 되면 카페 네임, 뭐 브랜드 컨셉 개발, 뭐 로고 디자인,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비용들도 이제 내가 책정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카페 네이밍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브랜드 전체 컨셉 개발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개인이 내가 조금 뭔가 내 아이디어로만 조금 하겠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로고 디자인하고 CI 디자인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만 좀 디자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 컨셉 디자인은 인테리어 사무실의 소장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잘 만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해서 기술을 다 좀 오랫동안 뭐 2, 3년 동안 창업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오픈할 때 잘 몰라. 그러면 교육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커피하고 베버리지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베이커리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들 메뉴 개발 및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또 이런 비용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까지 책정될 수 있어요. 그럼 총 토탈 비용들이 다 나오겠죠. 그럼 토탈 비용은 뭐 브랜드 개발, 컨셉 디자인할 때 비용,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카페 필수 시설, 카페 오픈 초도 물품, 메뉴 개발 트레이닝, 뭐 컨설팅비, 마케팅비, 상품 등록 진행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개인 창업을 할 때 내가 발품을 팔아서 다 하면 이거 다 필요 없죠?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직접 하면 되니까. 이것도 내가 미리 준비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특히 여러분들은 전공을 통해서
뭐 이 정도 이제 역량들이 좀 키워졌다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초도물품, 카페 시설,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개발하고 컨셉하고 디자인하고 로고 비용 정도만 돈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도 이것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로고를 이제 그 비딩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저렴하게 주고 다양한 시안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요, 이런 비용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매출 수익 해볼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비수기 추정 손익계산이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비수기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을 좀 비수기를 보고요. 비수기에 따른 예상 비용과 이제 그때는 회전일, 고객수, 평균 객단가, 일매출이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고객수는 하루에 90명 정도가 와서 이제 60개의 전표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회전율은 테이블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포스 기준으로 본 겁니다. 포스에서 전표 끊기는 기준입니다. 평균 객단가. 커피도 먹고 이제 사이드 메뉴 뭐 베이컨이나 샌드위치, 디저트 같은 걸 시켜 먹었을 때 1인당 한 8,000원을 쓴다고 예상을 하고 1매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일 근무했을 때 월 매출은 1,575만 원이 나온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월 재료비 전체 원가 비율의 30%, 그 다음에 판매 촉진비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 등 기타 비용, 영업비용이 6%, 인건비, 직원 한 명만 쓰네요. 사장님하고 둘이서 일하는 거죠. 임대료,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다음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그러면 총 매출에서 두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은 68만 원. 감가상각도 사실은 내가 버는 수익이죠. 그럼 이제 한 달에 568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이 두 매출을 합친 게 손익분기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수기 매출은 얼마로 늘어나냐? 성수기는 보통 이제 5월달, 6월, 7월, 8월, 9월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카페들이요, 성수기 가면 매출이 2배로 늘어요. 특히 이제 7, 8월 달에는 뭐 매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균을 2배 정도 는다고 보고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매출이 이제 거의 2배 이상 뛰겠죠. 그래서 각각의 비용들을 제하면 뭐 이런 영업이익과 또 손익분 기준 매출 2,9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충분히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개년간 추적 손익 분석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간의 순이익과 성장하는 그래프에 따라서 이제 내가 총 투자한 비용 대비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이거는 좀 이제 장사가 궤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장사가 된다고 본다. 총 순이익이 이제 한 5년 동안 장사했을 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내가 5년 동안 하면 얼마 벌 수 있을까라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제로 장사를 하면 내가 마케팅이나 이제 고객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이런 거 잘 못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기세 이상으로 잘하면 이거 이상의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투자 회수 시점들이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와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훨씬 더 부정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투자 회수 시점이 늦어지는 거죠. 저는 뭐 5년 정도 걸려가지고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 그러면 창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투자 회수금이요, 2년에서 2.5년 사이에 투자 회수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그게 창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사업 계획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하고 2교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PPT나 이렇게 해서 촥 이렇게 사진도 넣고 만들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금융자금 신청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간단하게 작업자금 대출용을 쓸 때는 이런 간단한 폼의 사업계획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글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사업 동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뭐 대표자 정보가 있죠. 대표자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 개인정 관련된 정보들 적고 그 다음에 대표자 정보 적고 사업계획, 사업 동기, 선택 이유, 사업 목표, 사업 진행 계획, 점포 선택 이유, 상권 입지죠. 경쟁 점포 분석, 유동인구 조사, 상권 현황 분석. 우리가 다 준비한 거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 계획, 종업원 얼마 뽑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일에 대한 내용, 교육 훈련 계획이 뭐가 있는지, 메뉴 분석, 메뉴 구성, 경쟁업체와 유사한 메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조리시설 현황, 뭐, 그 다음에 식재자재 조달 어떻게 할 건지, 사용 어떻게 할 건지, 판매 계획. 우리 마케팅 계획 다 써있죠? 경쟁력 분석 다 우리가 준비했고,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광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재무 현황, 수익 전망, 자금 수지 분석, 손익 분기점 분석. 이거 다 이제 우리 재무 계획에 여러분들 작성한 거에 다 있는 내용. 또 자금 계획도 다 있죠. 우리가 자금 어떻게 마련하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하고, 상환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금액을 은행에다 이제 대출을 받거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거나 뭐 정부 금융 자금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런 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빌려 갖고 쓰겠다라는 내용.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제출용 사업 계획서들이 작성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이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